그러면 다음 종목 좀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좀 무거운 주식이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주식인 것 같은데 네. 왜 또 들고 나오셨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뭐 LS 하면 또 여기도 엄청 무겁죠. 네네. LS 전선으로 잘 아실 텐데 LS 전선은 근데 상장이 안 돼 있습니다. LS 산전 뭐 이런 건 돼 있는데 네네. LS 전선은 안 돼 있습니다. LS 그룹 안에 들어가 있고요. 지주사 안에 들어가 있고 뭐 LS 그룹이 LS 일렉트릭도 있고 그 외에 또 이제 LS 전선 아시아 전선 아시아라고 해서 베트남에 나가 있는 기업도 있는데 이제 이 LS는 예전에 초창기 때 주가가 한번 확 떴을 때가 왜 떴냐면 해상 관련돼서 떴었습니다. 주가가 이때 보면 2020년 이후에 이제 월봉을 지금 띄워놨는데 주봉을 여기 보시면 이때 월봉을 보시는 게 더 편하실 것 같네요. 여기서 이제 2만 원대부터 7만 원대까지 이게 보면 굉장히 얼마 안 오른 것 같은데 가격으로 보면 거의 뭐 3배 올랐죠. 이때가 사실은 해상 풍력 관련돼서 케이블을 얘네 걸 갖다 쓴다. 전선 케이블을 깔아야 되죠 바닥에. 바닥에 해저에다가 엄청 무겁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대만에 이제 해상 풍력 단지 지을 때 올라갔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때 이제 좀 이따 얘기할 CS 윈드가 주가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지금 되게 안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 지금 막 그 등락이 이렇게 크게 보이진 않습니다. 화면상에서는. 근데 지금 보면 다시 이제 이게 5만 원까지 빠졌다가 거의 8만 원까지 갔던 게 5만 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다시 슬슬 올라가네요. 슬슬 올라가고 있습니다.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를 보면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거래가 좀 많이 터졌죠 최근에. 그러네요. 터졌는데 이게 이제 어제 발표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LS가 양극재 기업 LNF랑 같이 해서 지금 전북 새만금 단지에다가 배터리 핵심 소재인 전구체를 생산하는 합작 공장을 연내 착공하기로 했다. 합작 법인을 만드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LNF는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서 중간재인 전구체가 필요하고 LS는 우리는 그러면 니네랑 같이 만들게 같이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LS가 51%, LNF가 49% 이렇게 해서 지금 지분 투자를 할 거고요. 결정을 했고요. 1조 원을 투자해서 25년부터 공장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지어서. 전구체가 지금 왜 중요하냐면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이런 원자재들을 배합해서 만든 중간재인데 이게 이제 양극재를 만들기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전구체를 먼저 만들어야 양극재를 만들 수 있는데 이 전구체를 지금은 어디서 갖고 오냐? 다 중국에서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중국 거에 이제 내재화 이슈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회사들이 최근에 핫 이슈는 2차 전지에서 전구체입니다. 전구체를 계속 국산화하는 과정을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 LS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신사업비 중에서 한 50%를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 분야로 채우겠다고 선언을 이미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이제 이 LS 그룹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LS가 지금 전기차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진심입니다. 사실 LS는 그러니까 주 LS죠. 여기는 배터리 소재 사업을 좀 역량을 좀 키우려고 하고 있고 LS 전선 같은 경우는 고전압 전선 뭉치. 한마디로 여기는 전선을 만드는 데이기 때문에 송배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뭐 송전을 하든 배전하든 이제 전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전선 수요들을 이제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전기차 충전 플랫폼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LS 이링크라는 데는 충전 솔루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상장 안 돼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구체 내재율을 한 최대 30%까지 높일 계획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전구체 재련 기술 이런 것도 갖고 있다. 그럼 왜 LNF가 LS랑 이거를 손을 잡았을까? 네,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렇죠. 지가 혼자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 이유는 이 LS 그룹 안에 LS 니동 재련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이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LNF는 혼자 할 수 있는 기술력이 없다는 건가요? 그렇죠. 혼자 전구체까지 만들 역량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재련 과정이기 때문에 전구체를 만드는 거는 한마디로 금속에서 이 불순물을 빼고 이제 순수한 물질을 빼내는 거를 이제 그 단계가 이제 전구체라고 보시면 그걸 이제 재련을 주로 이제 하는데 그게 왜 중국이 차지를 많이 하고 있냐면 중국이 환경오염 이슈 때문에 중국만 이런 재련소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결국엔 또 환경적인 위험이 있으니 그 중간재를 어쩔 수 없이 중국에 다 맡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가요? 그동안은 그랬었던 거죠.
그러면 또 여기서 궁금한 거, 그러면 약간 저희가 이제 저희 국내 기술로 한다고 하면 환경에 대한 약간 리스크를 좀 감수해야 된다는 표현으로 그렇죠. 이제 이해해도 그러면 이제 그 비용은 좀 더 들 수 있겠죠. 아,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익이 많다. 그래도 내재화를 하는 게 앞으로 향후에 봤을 때는 더 좋다. 아하. 중국과 또 언제 뭐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그 세계 그 LNF가 리통광 음. LS 본사와 이렇게 네. 같이 해야 되는 어떤 합작 회사 또는 또 합작 협업체를- 협의를 만들어서 지금 가려고 하는 거죠. 아, 그럼 이제 LS도 좋아지고 LNF도 좋아지겠죠. 참 이게 결국에는 지금 계속 얘기를 듣다 보면 그 조금 약간 환경과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들은 중국에 많이 했었고, 그렇죠. 뭐 제약회사들도 약공장들이 대부분 그러니까요. 중국에 있죠. 예.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면 그게 결국에는 중국에 많이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결국엔 중국에서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상황이고 그렇죠. 국내에서는 약간 이익을 조금 하려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약간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예전에는 이제 세계화 이슈 때문에 서로 이제 이런 것들 밸류체인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그런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